물도 변하고 산도 변한다. 모든 것은 시간에 맞물리다가 마침내 허망하게 흩어진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우리 산하의 능선마다 골골마다 깊게 매장된 전쟁의 상처. 특히 전장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에 대한 기억은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나 지금도 눈에 선해요. 기어서라도 간다. 그 자리에 간다고요. 늘비역에 죽었지만은 어떻게 후할 길이 없어요. 설악산은 내가 전우들과 약속한 장소입니다. 군인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를 했는데 찾아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65년 전 희미한 기억 속의 전장으로 전우들이 전우들을 찾아 나섰다. 단 한 곡의 노래로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그녀는 갓 20살이었다. 저는 사실 연예 활동을 이 군부대 누구 못지않게 아마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는 허성이라는 가수가 군부대는 넘버1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운명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항상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자리에는 꼭 제가 같이 가야 돼요. 꼭 부녀간의 연관성을 띄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저는 자랑스러워요. 생사를 같이 했던 저희야 정말 그립구나. 전우가 남긴 한마디. 40여 년 전 데뷔곡이지만 허성이는 여전히 이 노래를 대표곡으로 삼는다. 노래 속에 아버지의 삶이 들어있어서 더욱 애착이 간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진짜 이런 씩씩한 노래를 여자가 불렀다는 거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진짜 그런 노래를 불렀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제 자신도 애국도 되고 또 몰랐던 6.25도 알게 되고 저도 이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기에. 대구에 가봐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딸은 동행을 자청했다. 이등차 타고 다니더니 그 생각만 나지 딴 생각. 이등차가 있었어? 아버진 백수를 앞두고 있다. 외출을 안심할 수 없는 연세다. 선뜻 따라 나선 건 아버지의 소망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지난 수십 년째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소문해왔다. 6.25 때의 전우들이다. 감개무량하다. 그치 아버지. 가서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가 그거 못 찾고 가나 보다 했더니 찾을 것 같다. 기분에. 그래. 나 전투지구역 하면서 소름이 못 빠져. 이게 얼마만이야. 70년 만에 가는데. 그 아버지 말이 또 진짜 와닿네. 그래도 나는 살아서 70년 만에라도 가디만은 집에 못 가고 산에 묻혀있는 전우들은 그냥 있지 않느냐고 이제. 그거 수습을 좀 했으면 좋은데 어디 가져갔는지 이제 봐야 알지. 1950년 가을 허양열옹은 육군 하사로 참전했다. 그리고 팔공산 전투와 영천 전투에서 많은 전우들을 잃었다. 전우들의 죽음은 지금도 가슴에 박힌 대못이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요원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허양열옹을 만난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노병의 의지에 감식단은 마중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그래도 오시면서 끝내 유해를 찾겠다고 얼마나 국가의 고마움을 느껴. 지형이 이제 60년이 넘게 변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말로만 듣고 가면은 모릅니다. 거의 못 찾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고마워할 일이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이들 모두에게 절실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됐다. 그들에겐 잘 훈련된 군인과 최신식 무기,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까지 있었다. 북한군의 압도적인 공격 앞에 국군과 유엔군은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아군은 후퇴를 거듭해 개전 35일경에는 낙동강까지 후퇴한다. 마침내 부산까지 위협할 만큼 그들의 맹공은 이어졌고 1950년 8월 아군과 적군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팽팽하게 대치했다. 허양열옹이 전투에 참전한 건 바로 그 무렵 경북 영천시 팔공산 일대에서였다. 1950년 9월 4일경 허옹의 7사단 5연대 2대대는 경북 영천 신영면 일대에 도착했다. 그리고 9차례 공격 끝에 목표 고지를 탈환한다. 전투가 격렬했던 만큼 피해는 컸다. 장교와 병사 500여 명이 전사하고 350여 명만 살아남았다. 이제 와서 60여 년 전에 있었던 격전의 현장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마을 주위에는 사과밭이 없었어요. 저 화남 1동, 화남 3동 가야 사과밭이 있어. 약간 밑에. 그분하고 내가 가야 돼. 개울 건너가 초등학교 됐어요. 그러면 개울 건너. 그러면 저쪽에 부대가 있었다는 얘기. 저쪽에. 이렇게 넘어야 개울 건너. 개울 건너가 초등학교야. 부대에서로. 아니, 내가 물레방앗간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으로 물이 내려가. 그 대대 추사반이 그 물가에 추사반을 해서 여기가 초등학교예요. 예. 우리가 자대 나는 여기가 초등학교. 지나간 긴 시간만큼이나 지형도 변하고 능선도 변했다. 기억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 어림잡을 뿐이다. 결국 다른 곳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이래서 2010년에 제가 여기로 왔다가요. 네. 두 번 올 적이 아니라고 했더니 에이, 저 영감이 나만 와서 모른다. 그때 생각에 야 여기 할 것 같지만 아닌 게 맞아요. 아닌 것들이 많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던 여기가 감명적이에요. 9월로 접어들면서 김일성은 낙동강 방어선 돌파에 더욱 집중한다. 처음 목표는 8월 15일경 부산 점령과 동시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군의 강력한 낙동강 방어선에 가로막히면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북한군은 효과적인 공격 작전에 나선다. 부산 점령을 목표로 총 13개 사단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투입한다. 이에 아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며 대응했다. 아군과 적군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벌인 운명의 전투. 그 중심에 허양열옹이 참전한 영천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르신 요 산이 예, 지금 이게 655고지야 이게. 예, 이 꼭대기가 안개도 핀 쪽에. 예, 그 위에 보면 능선이 이렇게 완만하잖아. 예. 주 전투를 여기서 했을 거다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학교에서 봤던 그 앞에 382고지
허양여롱의 기억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소리는 나네. 실제로 이곳은 전투병들의 개인호가 다수 발견됐다. 영천은 대구에서 34km, 경주에서 28km 거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북한군 15사단이 영천을 점령하자 국군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아흘에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천만다행으로 포로 신문 과정에서 적의 동향을 결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영천 전투는 승리할 수 있었다. 낙동강선 동쪽을 지켜야 하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에서 이긴 전투였다. 영천은 왜 중요하냐면은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영천만 점령하면은 북한군이 노리는 부산을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전 당시 허양여롱은 수송 하사관이었다. 20-30년 된 노후 차량을 끌고 팔공산 자락에서 전투 지원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장교와 병사 수백 명이 전사했다. 우리 대대 장교님들은 그게 무탱기 틀림없는데 그걸 찾아가서 갔는데 그걸 지금 못 찾아서 그래요. 대대에 아무래도 장교님이 30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장교님은 싹 못 내려왔거든. 전사자와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특히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그와 특별히 절친했던 한 장교의 전사 소식을 접한 것이다. 이양선 서우기도 야산까지 올라갈 때만 보았지 그때는 못 봤어요. 부상병 내려오는 때마다 이양선 서우기 소식을 물어봐서 사흘 만에 전사했다는 걸 그래야 알지. 치열했던 전투의 기억은 선명하다. 아직은 지영에 대한 기억도 있다. 그러나 전사자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역시 하루 일정으론 부족했다. 오늘도 허양여롱의 전우 찾기 노력은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탐사는 종료가 아니라 일단 중단을 하고 어르신께서 또 이제 그래서 오늘 왔다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전화를 들으셨으니까 그 학교 쪽에 가서 거기서부터 감령에 이르는 그 지형을 좀 저희가 나름대로 기상 여건이 회복되는 대로 저희 자체 탐사를 해서 저희는 찾도록 노력을 해야죠. 허옹이 전사한 전우들을 찾아 이곳에 온 건 오늘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매번 성과는 없었다. 언젠가는 전우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노병은 다시 훗날을 기약한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갑자기 바빠졌다. 한 4-5명이 있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불안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불안못입니다. 이거 한번 분석해보라. 군번이 얼마냐면 210-6435. 이름은 허운 210-6435. 전사자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한 주민이 제보를 해왔다. 제보 중에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분하고도 좀 통화를 했는데 자기 부인하고 농사 짓다가 이게 인식표가 나와서 제보를 하였는데 그 전 밭주인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 전에도 그 유품 같은 게 좀 나왔답니다. 그 지역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첫 단추는 제보다. 주로 참전자나 지역 주민이 제공한다. 그걸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발굴에 들어간다. 이용석 조사과장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다. 토의한 것이 지금 그쪽 지역 포항 일대에 몇 개가 2개가 있어요. 저희가 기초 탐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정밀 탐사를 들어가도록 통제할 겁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은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름이 새겨진 시계, 만년필 같은 소지품들이다. 전투가 치열했던 격전지에서 큰 성과도 얻는다. 안타깝지만 격전지일수록 전사자도 많아서다. 강원도 화천 일대는 그런 격전지 가운데 하나다. 화천군 백암산 흑운토령은 이 지역에서도 최고 격전지에 속한다. 휴전협정 열흘 남짓 앞둔 1953년 7월 중순경, 이곳에선 국군 8사단과 중공군이 철원 금성천 확보를 놓고 교전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3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이 지역의 유해 발굴에 들어갔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유품과 함께 유해가 발견됐다. 전사자는 철모를 쓴 채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발굴되었다. 목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 다리는 좀 올라가 있고. 예.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유해 상태는 비교적 온전했다. 전사자의 것으로 보이는 철모와 야전삽, 지갑 같은 개인 장구 상태도 양호했다. 이 단계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치아 빠진 거 어디 갔어? 이제 좀 얇다. 유골 하나하나의 정성과 예를 갖추어 모신다. 유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진다. 이제부터 감식단의 관심은 하나로 집중된다.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 첫 관문이 유해의 유전자 감식이다. 그러나 의외의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번 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름도 선명한 목도장 하나가 발견됐다. 감식단의 조사 결과 도장의 주인공은 정철호 2등 상사였다. 1953년 7월 중순 휴전협정 열흘 전에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전사자분 그러니까 철자 호자 쓰시는 분의 동생이시라고 그러죠? 동생이요. 예, 그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아, 그러면 철자 호자 어른의 유해가 집에 이렇게 봉송이 되거나 이런 사실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여기까지 좀 이제 파악할 게 좀 있습니다. 유가족과의 DNA와 대조해 혈연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DNA 시료 채취는 그래서 필요하다. 정철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마가 돌아갔을 때가 그거지. 그 가서 돌아갔어요. 이름이 정실해요. 그래서 정철해야 정철해야 술만 한 잔 잡수고 네. 지금도 그 오빠 사진이 어디서 여기까지 19살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누이 동생은 홍조 띤 얼굴에 섬섬옥수였을 것이다. 마침내 유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정철호. 60년 만에 재회였다. 생생한 현실 속의 드라마다. 정말 저희가 2000년 첫 삽을 뜨고 시작을 할 때에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찾았던 유해가 만여구 중에 DNA 감식으로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만도 109분입니다.
인간은 새를 닮고 싶었다. 한 마리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 인간의 오랜 욕망이다. 패러글라이딩은 그 원초적 욕망의 결과다. 온 몸을 오로지 바람에 맡기려면 힘과 의지, 담력이 있어야 가능한 스포츠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은 주로 도전과 모험 정신이 충만한 건강한 사람들이 즐긴다. 올해 86세. 국내 최고령 패러글라이더 현시천 씨. 현 씨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다. 국내 최대 규모 대회에 출전한 낙하산 활공 부문의 역대 최고령자다. 자, 들면 동시에 놔주세요. 동시에. 20여 년 동안 총 800여 회 활공 이력을 보유한 현 씨. 그는 베테랑이다. 그의 활공은 90년대 중반 67살 나이에 시작됐다. 새로운 분야, 그것도 육체적으로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공을 시작한 데는 슬픈 이유가 있다. 6.25 전쟁 당시에 저희 그 부대 전우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설악산은 항상 내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찾진 못하더라도 내 전우들의 찾지 못한 이해라도 내 가슴에 담고 내가 이 세상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시천 씨는 대령으로 예편했다. 군입대는 6.25 참전 당시 18살 나이였다. 육군 11사단 소속으로 2등 상사 곁에서 전황을 기록하는 병사였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 오겠다 했는데 사실은 여의치 못해가지고 아마도 60 후반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0수차례 그러니까 18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르고 헤매했지만 사실은 항구의 유해도 해소하지 못하고 내가 있던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전투 지역을 활공만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건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하고 얼마 뒤에 알게 됐다. 그렇다고 전우 찾기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다. 인터넷 공간에는 그의 집념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백두대간 어느 곳에서 어떤 부대가 어떻게 전투했었느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록을 하고 뭐 기타 내가 활동한 건 전부 옮기고 이렇게 책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놔두었습니다. 자신이 참전했던 전투 관련 기록 그리고 지도까지 곁들인 자료들에서 30여 년 직업군인의 관록이 엿보인다. 사지에 두고 온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의 결과물이다.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까 현시천 씨가 설악산행을 결정했다. 19번째다. 이번에도 부인과 함께 간다. 그 어디가 보여요? 아이고 그래 학생 반갑네요. 예. 오늘은 또 한 사람의 동행자가 생겼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주현 씨다. 두 사람 인연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서 시작됐다. 이제 현 씨 부부와 그녀는 세대를 뛰어넘은 친구 사이가 됐다. 현시천 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설악산 구석구석을 훑어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점점 힘에 부치는 걸 느꼈다. 설악산 행도 뜸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장소를 한번 찾아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내 마지막 의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이 생각하는 의무라는 것에 늘 기꺼워했다. 19살 파릇한 시절을 설악산에 바친 남편을 위해 되도록 동행했다. 부산에서 6시간을 달려 현 씨가 도착한 곳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로 들어가는 입구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이용석 과장이 함께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20년대가 작전했던 작전이 요러거든요. 공룡능선을 통과했다는데 공룡능선으로 통과했다고 저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요 1300 몇 곳이 바로 이 지점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딥니까? 이게 바로 이 지점까지. 봉정암 자체는 이 일대가 전부 다 1200고지군 이상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는 전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요. 1950년 11월 중공군이 6.25 전쟁에 전격 개입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 앞에서 아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일사후퇴로 서울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건 70일 만이었다. 그 무렵 중공군은 마지막 희망을 5차 공세에 걸고 있었다. 4월 말과 5월 중순 두 단계로 나누어 공세를 밀어붙인다. 보병 11사단 소속이었던 현시천 씨가 전투를 벌인 건 5월 10일경이다. 그러니까 5월 10일경이면은 이제 5월 16일 날 6차 공세가 벌어지는데 거의 이제 일주일경이란 말이죠. 그쪽 정은 북한군 이제 그 5군단이 이제 그 배치가 돼가지고 동부전선의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국군을 이제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쪽을 좀 밀어붙이는 남쪽으로. 그래서 전선을 어느 정도 좀 서부 전선하고 맞추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 북한군 12사단하고 우리 국군 11사단이 이제 대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증언에 따르면 전쟁 직후 이 지역 곳곳에는 전사자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시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69년도 8년도 이때만 해도 그냥 보였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격전의 흔적이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요 강원도 요쪽 인제 원통 지역의 매장 문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형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때 여기에 전사자가 죽어 있으니 옆에서 돌 돌려주고 그걸 덮어준 그런 결과다. 왜냐면 땅을 깊게 파서 한때 삶과 죽음이 교차했던 곳. 그 죽음들의 흔적이 당시의 격전을 증거한다. 전 등산할 때 길만 보고 정상에 오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걸었는데 이렇게 길 옆에 무덤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혹여 제가 밟는 길에도 무덤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제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설악산 지구는 봉우리가 높을 뿐 아니라 깊고도 넓은 지역이다. 당시 격전의 현장을 찾는다 해도 이 광활한 산속에서 전사자들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현 씨가 기억하는 65년 전 설악산과 지금의 설악산은 다르다. 나무가 자라면서 산세와 계곡의 모습은 크게 변했다. 그때 그곳을 정확히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전사자 유해 발굴 과정은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대청봉을 올려다 봤으니까 바로 이렇게 보였으니까요. 야, 이게 잘못이야. 이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거두지 못할 이유가 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기관총 진지거든요. 격전지의 기관총 진지는 주로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비교적 원형 보존이 잘 돼 있고 모양도 비슷하다. 전투 상식이 부족한 사람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다. 6.25 때는 뭐 쟁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 이 돌을 이렇게 주워서 이거 돌려 맞고 운신만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백두대간 능선에 가도 역시나 이거가 똑같아. 적에서 쏘는 총탄만 막으면 되니까. 한때 보수 생활을 하며 설악산 일대를 돌았다는 정 씨도 적지 않은 전사자를 직접 매장했다고 한다. 뼈는 다 못 주워다 묻더라도 해골 같은 거는 주워서 저 바위 뒤에 이런 데다가 놓고선 대강 묻었는데 이 근방에도 어디다가 내가 묻었는데 생각이 안 나. 저 지탄기 갖고 한번 해봐봐. 이렇게 돌려봐라. 실제로 현시천 씨가 전투한 곳은 아닐지라도 당시 격전지임에는 분명했다. 뭐 소리 나? 올라와. 기관총 진지가 있고 개인호가 있다면 전사자 유해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야 여기. 예. 지금 여기서부터 이리로 계속 호가 있었죠. 아, 그래요? 호가 있는데. 예. 마침내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난 개인호 몇 곳. 그리고 뭐야? M1 탄 이거 제품입니다. 탄이야? 예. 완탄 같습니다. 완탄? 65년 전 아, 네. 누군가의 탄창에 있었을 녹슨 실탄. 현시천 씨의 전후 누군가의 탄환일 수도 있다. 일선형 전투가 되면 보인단 말이야. 저기 가는 게 아군이 오는 게 보일 것이고. 근데 산악지은 돌고 돈다고 계속 계곡을 뱅갈뱅갈 돌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또 저기 뒤로 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나는 거야. 당시 적군이 후퇴하던 내설악 쪽으로는 미 공군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었다. 적군은 고지대 곳곳에 숨어 있다가 아군의 뒤편을 급습하곤 했다. 아군 피해가 컸던 이유다. 예망 발발거림이 왜 이렇게 적어 보이노? 내가 예망을 수없이 가스하고 그때는 예. 어린 나이고. 예. 지금은 어른이 됐고. 그런가? 또 찾아봐. 현시천 씨가 설악산에서 중공군과 처음 맞닥뜨린 건 5월 11일 새벽 4시경. 등 뒤에서 들린 따발총의 소리를 시작으로 중공군의 포격까지 이루어졌다. 그 같은 전황은 그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전방에 내려다보게 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고 앞에는 막 포격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불이 타니까. 다섯 여섯 대가 오더니만 대청봉, 중청봉 그리고 끝청 이어지는 그 능선에 계속 낙하산을 투하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려다 봤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다 볼 정도니까. 철수 과정에서 미 공군 수송기가 식량과 의약품을 투하했다. 그 아래는 기관총 소리와 적군과 아군의 비명소리로 가득한 불바다였다. 그러나 지금 그날 그 불바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기억에는 생생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분간하기 어렵다. 다만 그 전투에서 현시천 씨와 운명을 함께한 전우들의 모습만 또렷하다. 눈을 녹이니까 그 물은
거무축축하더라고요. 아주 그 안 좋더라고요. 쌀도 식지도 않고 그대로 쌀 넣고 그 주변에 있는 마른 나무 저 건물 같은 거 주스다가 그래서 밥을 지어서 식사를 해가지고. 특히 한 2등 상사와의 추억은 생생하다. 양시성을 가진 그 2등 상사는 현 씨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아버지나 형처럼 하사 현시천을 보살폈다. 아니,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가다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같이 하면 빨리 엎드려라. 소리 지르면서 빨리 엎드려라. 그리고 일로 빨리 포복해 와라. 뭐 이런 하나하나를 전부 그 지적을 해주는 걸 그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그 참 나를 그 사랑했겠습니까? 현씨 부대가 중공군의 급습을 받았을 때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두 사람은 잠시 떨어지기도 했다. 워낙 갑작스럽게 그것도 후방에서 공격해온 터여서 다급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현씨가 홀로 버려진 나고병처럼 계곡을 따라 퇴로를 찾을 때였다. 먼저 철수한 2등 상사가 현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끌어안고 정말 그 참 선배님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거를 내가 그분한테 전부 하소연하고 싶고 너무너무 그때 그 참 나를 사랑해 주던 그걸 잊지 못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를 내가 참 엎드려 절하고 싶고. 그 2등 상사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 씨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다. 현 씨 일행이 계획했던 약 2km의 답사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수렴동 계곡으로 통하는 급경사의 하산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전우찾기를 다시 다음으로 기약해야 하는 현 씨 마음은 더 무겁다. 일행이 하산길에 닿은 곳은 영시암. 영원히 인연을 끊는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백담사의 말사다. 전쟁 당시 백담사의 말사인 영시암 봉정암 인근과 하천에는 전사자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한다. 스님들이 그걸 거두었고 그때 시작된 참전 무용 용사를 위한 천도제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저 어떤 옛날에 저 어떤 스님들인데 그때 그렇지 오시. 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현시천 씨의 19번째 설악산행은 여기까지다. 만감이 교차한다. 다시 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참 그 안타깝네요. 지금 나이도 사실 너무 많고 내가 활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 해도 아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 참 지금 심정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충성을 다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아이고 차렷. 선배님께 경례.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야속한 세월 앞에서 현 씨는 20번째를 장담할 수 없다. 다음 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요원들만의 탐사가 이어졌다. 목표 고지와 시간 제한이 없는 행군이다. 지금 제가 38. 그 당시 이곳에서 싸웠던 젊은이들은 20살 초반. 적어도 저희는 죽을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었을 그 공포와 무게를 짊어지고 이곳에 올랐을 참전용사를 생각을 하면 힘들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년 가까이 이루지 못한 그들의 귀향.
이 산하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단 한 구의 유해라도 수습하는 일이 이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그리고 그 숙명 앞에서 겸손한 행군을 이어간다. 마침내 마등령이다. 말의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등령이다. 동으로는 멀리 동해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내설악이 보인다. 또 남으로는 외설악의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다. 지금 저 앞에가 하얀 돌 보이는 데가 저게 지금 저항령인데, 저항령에서 그 앞에 보이는 저기가 황철봉이에요. 저기가 저 앞에 황철봉이고, 그 넘어가 이제 미시령 짜직 울산바위인데, 이쪽에 올라오는 부대가 이게 이제 6중대, 그 다음에 계곡에서 올라오는 부대가 5중대에 있다는데, 여기서 이걸 탈출해야, 이건 이제 동쪽이 동해고 북이 여기 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탈출해야만이 적에 대한 견제가 되니까 이 저항령을 이제 기점으로 적을 탈출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건데, 적도 마찬가지로 북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여야 되니까 강력한 저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운무에 쌓여 희미한 윤곽을 뽐내는 마등령. 그토록 아름다워서였을까? 1951년 5월 적군은 빼앗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아군은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 황철봉 너덜지대. 아슬아슬하게 오르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요원들의 눈이 반짝인다. 전쟁 당시에 개인호가 발견됐다. 아군이 사용했던 시레이션 흔적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아군이 주둔했던 개인호로 판단이 되고,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소대 이상급이 저항령 쪽에서 마등령 쪽으로 진입하는 적을 저지했던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병사가 이 바위 틈에 홀을 파고 시레이션으로 허기를 달래며 마등령을 지켰던 것일까? 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부대는 혹 이 너덜지대 바위 틈 어딘가에 그가 있진 않을까? 이렇게 사려 경례. 찰나도 한눈을 팔거나 한 걸음이라도 함부로 뗄 수 없는 이유다. 오늘날 설악산은 강원도 최고의 명산이다. 설악산 전투의 결과다. 그러나 설악산 그윽한 풍광 너머로 1951년 5월을 기억해낼 사람은 많지 않다. 봉마다 골마다 그들의 차가운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현충원에서는 전사자들의 마지막 행군이 이루어진다. 한 해 동안 발굴된 유해들의 합동 연결식이다. 때론 얼음장 같은 흙을 걷어내고, 때론 천길 계곡 바윗돌을 열고 나온 그들. 그러나 여전히 발굴되지 못한 전사자들이 이 산하 곳곳에 잠들어 있다. 우리가 전사자 찾기를 멈추어서도 늦추어서도 안 되는 이유다. 참전 용사님들이 실제 싸웠던 격전지에서의 그 증언은 바로 전쟁 그 순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승에서라도 이제 전우에게 할 말이 있다. 난 당신을
찾기 위해 후배를 데리고 이곳에 섰노라라고 하는 그 증언에서 정말로 함께 목숨을 나눴던 그분들의 그 피와 땀을 잊지 않고 있구나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희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 4천여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찾아간 유해는 만여 명입니다. 지난 15년간 매년 1000명씩을 찾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1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가족 되시는 분, 국민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단 1%의 정보라도 주십시오. 100이 모이면 100%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한 번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래해라. 그럼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 자, 아버지 잘 들어. 그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